여러분, 산책을 하시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러한 바람개비처럼 보이는 이러한 모양의 이상한 열매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모양은 좀 더 자세히 보면 이것은 마치 돛담배처럼 작은 종이배처럼 생겼습니다. 이 열매가 떨어져 있는 것을 그냥 버려진 쓰레기라고 생각하면서 발로 툭 차버리셨다고 하면 정말 아까운 일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열매는 옛날 사람들에게 흉년에 배가 고픈 시절에 귀중한 식량이 되어 주었고, 그리고 옛 어른들이 커피가 귀할 때 원두 대용으로 볶아 마시기도 하였던 놀라운 보물 같은 것이었으며, 또 한방에서는 한약재로도 쓰였던 열매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봉황만이 깃든다고 하는 벽오동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종이배를 닮아 있는 이러한 특이하고 신기한 열매 속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비밀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벽오동과의 벽오동나무. 요 벽자는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는데, 요 벽자는 초록색, 푸른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동나무인데 줄기가 벽색이다, 줄기가 초록색이라고 하는 그런 나무가 벽오동나무인데, 요 벽오동나무는 열매가 참 특이합니다. 열매가 특이하고, 열매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유용하고 쓸모가 많은 열매이기 때문에 오늘은 벽오동나무의 열매의 특징과 열매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오동나무의 열매의 특징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벽오동나무의 열매는 꽃이 피어 있을 때 암술대 아래쪽에 있는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 그 씨방에 씨앗을 싸고 있는 심피, 껍질이죠. 미씨를 싸고 있는 껍질을 심피라고 하는데, 이 심피가 점점 길게 자라서 열매 껍질이 됩니다. 이 열매 껍질을 한자로는 과피라고 하죠. 이러한 과피, 열매 껍질로, 심피가 열매 껍질로 변한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열매를 갖고 있는 것이 벽오동의 열매인데, 이 벽오동의 열매의 열매 껍질, 과피는 한쪽으로만 벌어지고 한쪽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이한 열매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꼬투리 열매인데, 꼬투리 중에서 한쪽만 꼬투리가 벌어진다고 해서 이러한 열매를 쪽꼬투리 열매라고 하고, 한자로는 골돌과, 골돌의 형태를 하고 있는 과일이다 해서 골돌과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요 벽오동, 벽오동이라고 하니까 오동나무하고 친척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얘는 벽오동과라고 하는 독자적인 집안의 주인공입니다. 이름만 오동이지 성격은 아주 다른 쿨한 녀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봉황은 아무 나무에나 앉지 않는다, 오직 벽오동나무에만 내려앉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은 그 봉황이 아닙니다. 봉황보다가도 더 신기한 바로 벽오동의 열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벽오동의 열매를 처음 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뭐지? 종이배인가? 아니면은 바람개비인가? 또
어떤 사람들은 조그만 보트 5척이 모여있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벽오동나무의 열매는 나무 열매 가운데에서도 디자인이 대상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자연이 만든 예술 작품처럼 생겨 있는 것이 바로 벽오동나무의 열매 모습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10월과 11월 달이 되면은 이 벽오동나무 아래에는 이러한 작은 종이배처럼 생긴 이러한 열매들이 우수수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 배 위에는 검은 씨앗이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 정도, 적게는 2개에서 3개, 많게는 4개까지 이 배에 찰싹 붙어 있습니다. 마치 배에 승객을 태운 조그만 배처럼 보이게 되는 이러한 모양의 열매들이 땅바닥에 우수수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엄청난 생존 전략을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종이배처럼 보이는 이러한 부분은 열매 껍질입니다. 이것은 열매 껍질이고, 열매 껍질, 한자로는 과피라고 하죠. 이러한 과피는 열매 껍질인데, 이 열매 껍질은 꽃이 피어 있을 때 이 암꽃에서 여기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 이 씨방을 싸고 있던 껍질, 이것을 심피라고 하는데, 이 심피 껍질들이 점점 길게 자라서 이러한 열매 껍질, 과피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심피가 점점 길게 자라 배 모양으로 과피로 변한 것입니다. 이 과피는 양쪽으로 갈라지지 않고 이렇게 이쪽만 갈라지고 이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쪽만 벌어지고 한쪽으로는 벌어지지 않는 이러한 열매를 우리들은 한쪽만 갈라지는 꼬투리 열매라고 해서 쪽꼬투리 열매라고 하고, 한자로는 골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골돌과의 열매를 맺는 것이 벽오동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씨앗은 이렇게 처음에 씨앗이 익기 전의 모습은 마치 완두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크기도 완두콩하고 비슷하고 색깔도 완두콩하고 거의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비슷한 이러한 콩, 완두콩처럼 생긴 씨앗을 세상 밖으로 내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벽오동은 씨앗을 보내는 방법이 정말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배처럼 생긴 과피라고 하는 열매 껍질은 가운데가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쏟아지면서 주변에 물이 고이게 되고, 그리고 이 열매 껍질은 통통배처럼 통째로 물 위에 떠서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마치 작은 구명보트처럼 말이죠. 바람이 불게 되면 바람을 타고, 또 비가 오게 되면 물길을 따라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바람과 물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현명하고 똑똑한 씨앗 여행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벽오동의 씨앗은 먹어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벽오동의 씨앗, 이 씨앗은 먹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씨앗은 먹을 수 있습니다. 잘 익은 씨앗을 볶아 먹게 되면 은행처럼 고소하고 밤처럼 담백한 딱 그 중간쯤 되는 맛이 나는 것이 바로 벽오동의 씨앗의 맛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 벽오동 씨앗을
간식으로 먹기도 하고 죽에 넣어서 먹기도 하며 삶거나 가루를 내어서 식용하기도 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전에 커피가 귀했던 시절 이 씨앗을 볶아서 가루를 내어 커피 대용으로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벽오동은 옛날의 자연산 커피나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커피처럼 카페인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소한 풍미 덕분에 대용 음료로 사랑받았던 열매가 바로요 벽오동의 열매였습니다. 이번에는 벽오동의 씨앗, 이 씨앗 속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또 사람들이 이 씨앗을 먹으면 어떤 효능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옛 사람들은 흉년이 들었을 때도 사람들은 이 씨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벽오동 씨앗에는 전분도 많이 들어있고 지방도 풍부하여서 귀한 구황식량이 되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배고프던 시절 사람들의 생명을 이어준 귀중한 식량 대용으로 사용하였던 것이 바로 벽오동 나무의 씨앗입니다. 이 씨앗 속에는 지방유하고 탄수화물이 들어있으며 또 리놀레산, 올레산, 팔미트산 같은 지방산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인, 철 같은 여러 가지 미네랄도 함께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에서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등의 성분이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으며 또 항염, 항균, 혈당 조절 같은 가능성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은 실험실이나 동물 실험 단계에 있으며 사람에게 같은 효과가 충분히 입증된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방에서는 이 벽오동의 씨앗을 오동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오동자는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소화를 도와주고 갈증을 줄여주며 열을 내리고 소변이 잘 나오도록 하는데 사용하였다고 하는 기록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전통의학의 기록이며 현대의학적으로 효능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또 마구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과다하게 섭취하였을 경우에는 안정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 생으로 많이 먹기보다는 익혀서 먹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이 씨앗을 약용으로 사용할 때는 전문가와 꼭 상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벽오동 열매를 볼 때마다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자연은 참 대단합니다. 누군가는 종이배를 만들기 위해 종이를 줬고 누군가는 보트를 설계하기 위해서 수년을 연구하는데 벽오동은 수백만 년 전부터 스스로 이러한 종이배를 만들고 씨앗을 태워서 여행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람을 타고 그리고 물을 타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떠나는 작은 생명의 항해. 여러분도 올 가을 벽오동 나무 아래서 작은 보트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배 안에는 수천만 년 동안 이어져 온 식물들의 놀라운 생존 전략과
사람들의 삶을 지탱했던 역사, 그리고 봉황의 전설까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자연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정말 잘하는 줄 알고 더 열심히 영상 자료를 수집하여서 고급 정보를 보다 더 알기 쉽게 만들어 업로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 채널은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하였습니다. 세상에는 쓸모없는 나무가 없습니다. 나무를 알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나무를 잘 알면 나무를 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